안녕하세요, 파티쇼입니다. 이번에는 하드 코딩 하는 사람들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빼로라고 운영진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2017년 12월 16일에 세미나를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 카페에 가입한 지 이제 일주일이 거의 돼 가는데요. 오늘이 5일, 6일째인 것 같아요. 5, 6일 정도 됐고요. 그래서 보다가 이분 글을 보다가 보니까 그 세미나 발표를 하신 자료가 있어 가지고 이분한테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고 출처를 공개하는 조건에 허락을 받고 제가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고서 퍼블리셔를 위한 건데 프론트 엔드 개발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분의 세미나를 들은 건 아니고 이분의 자료만 보고서 이거를 저는 이제 거의 풀스택 개발자인데 요 내용을 이제 풀스택 개발자 입장에서 퍼블리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빼로님께 허락을 받고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볼게요. 2017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는 방법 퍼블리셔죠. 12월 16일 지난달이네요. 지금 거의 한 달 막 넘었네요. 그죠? 하드 코딩 하는 사람들 하드코딩 그쵸? 그냥 값을 그냥 DB나 이런 거 없이 정적 페이지 같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빼로님 빼로님입니다. 빼로님 빼로님의 자료가 괜찮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분이세요. 듬직하고 잘생긴 웃는 모습이 참 부럽네요. 11년차 경력이 되셨고 이제 올해부로 이제는 12년차 되시는 분이고요.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에 다니시나봐요. 파트장님이시네요. 파트장님의 자료가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개발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문서 작업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문서 작업을 보통 신입사원 때 많이 시켜요. 신입사원 때는 어차피 개발도 잘 못하니까 하고서 이제 문서 작업을 하죠. 나름 학교에서 발표 자료 만들었던 그 실력으로. 이거 별 얘기 없는 것 같고요. 발표를 준비한 계기. 저 모니터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약간 고개를 좀 돌리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거 누가 그냥 질문을 하니까 사스 제가 알고 있는 SASS가 그거 맞나 모르겠어요. 서비스 애저 서비스 해가지고 서비스로서의 서비스라는 그 용어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조언을 받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빼로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누가 또 질문하고 또 삭제를 하셨네. 엄청난 양의 쪽지를 받으셨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분한테는 정말 엄청난 양의 쪽지가 올 겁니다, 아마. 이거를 다 대응을 해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대략적인 질문이네요. 이거 공부한 다음에 저 공부할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자바스크립트 너무 어려워요. 라고 했어요. 제 영상에 몇 번 언급한 게 있는데 80 앞에 8자로 시작되는 출생 연이 8로 시작하시는 분이 웹디자이너 분이 옛날에는 자바스크립트, CSS, HTML을 하셨어요. 정말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40대인데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한두 살 밑에서부터 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은 웹 디자이너가 이미지 작업도 하고 HTML도 하고 자바스크립트를 하셨어요. 정말로 대단했죠. 그때는 저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라 자바스크립트를 잘 몰랐었을 때였는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진 않았어요. 좀 쉬웠죠. 네. 프론트 개발자가 되고 싶은 퍼블리셔, 신입이나 경력. 네. 이 발표에서 퍼블리셔의 의미는 HTML, CSS를 생애 최초 언어로 배운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퍼블리셔를 공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미지 작업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웹 디자이너라고 하죠. 네. 그냥 이미지 작업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미지 크리에이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욕은 넘치는데 프론트 개발이 뭔지 잘 모르겠다. 프론트 개발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네, 이 다음 장을 안 보고 딱 요것만 봤을 때 저하고 같이, 전 풀스택 개발자인데 SI 프로젝트에서 퍼블리셔 분이 오시면, 글쎄요, 에이전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SI 프로젝트에서는 개발자를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스택 개발자는 프론트엔드도 하지만 백엔드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백엔드가 업무 로직이 들어가고 그리고 DB 처리도 다 해야 돼요. 정말 복잡한데, 그런데 화면 HTML을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작은 1픽셀 가지고 1픽셀 아우 야 이거 이 1픽셀 가지고 화면을 조절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퍼블리셔한테 미리 나온 화면 정의서를 다 던져줘요. 그 퍼블리셔는 그거 보고서 이미지 작업하시는 분한테, 제가 얘기하는 크리에이터, 이미지 크리에이터죠. 크리에이터한테 맡겨요. 맡기고 이제는 이분은 껍데기를 만들어요. 표준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의하는 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화면이. 그래서 나중에 이미지가 넘어오면 그 표준을 싹 입혀요. 그러면 이 분이 퍼블리셔가 정해놓은 틀에서 개발자는 거기서에서 이제는 실제 내용 컨텐츠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만 수정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 퍼블리셔 분이 나가게 되면 이 부분은 개발자가 다 해야 돼요. 나중에는 그 퍼블리셔 분이 하던 일까지 다 나중에 다 하게 돼요. 그래서 풀스택 개발자는 다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면 화면단까지만 하는 거예요. 요런 건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은행 프로젝트를 들어갔는데, 저는 풀스택 개발자인데 하나은행 들어갔더니 화면만 그리는 거예요. 정말 DB를 못 만져요. DB를 만진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데이터 정의서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승인받고 막 넘겨요. 그럼 결제 다 떨어지면은 그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받아가라 라고 하고서 EAI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것까지는 잘 모르셔도 되고요. 아무튼 EAI라는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요. 그러면 받아서 그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주고 하는 것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화면을 배치하고 데이터 어디 바인딩 돼야 되고 화면 그려가지고 그 백엔드죠. 여기서 얘기한 백엔드 단에 개발하시는 DB 담당하시는 분한테 데이터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면은 그 데이터가 정의서 넘어오면은 그 정의서를 보고 여기 이 데이터가 들어오는구나 하면은 그렇게 되게 다 매핑을 해야 돼요. 이 일이 프론트엔드 개발자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 뭐야, 이거 데이터도 안 만지고 DB 쿼리도 안 짜고 저 나갈래요 했더니 프리랜서 때였는데 그러면 페널티 물고 나가라 이런 얘기해서 결국 그 8개월 되는 기간을 끝까지 다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서버 쪽을 보질 않아요. 그냥 화면단까지 데이터. 제가 했던 일은, 전 풀스택 개발자로 들어갔는데 업무가 프론트 개발자였죠.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서버단을 보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에 뿌리는 거, 그걸 했었어요. 하나은행에서.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왜 프론트 개발자가 되려고 할까?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야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높은 연봉과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기 때문. 이 말은 퍼블리셔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퍼블리셔에서 프론트엔드로 넘어오면 당연히 일이 데이터까지 핸들링을 해야 되니까 더 연봉을 더 받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서버 백엔드까지 하게 되면 더 높은 연봉을 받겠네요. 그런데
퍼블리싱을 정말, 아까 제가 표준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화면은 고객이 보는 사이트잖아요. 그 고객이 보는 사이트 화면을 정말 잘하시는 분은 웬만한 개발자 이상의 대우를 받아요. 그건 참고하세요. 그냥 어정쩡한 퍼블리셔를 하시면 그냥 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지금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정쩡한 퍼블리셔를 하면은 이 연봉을 더 좋은 환경에서 받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보다도 못하는 거지만, 정말 그 부분에서 정말 미친 존재감을 보이시는 분들은 웬만한 개발자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은 정말 너무 잘하고, 이 사람이 손을 한번 닿으면 이 페이지는 누가 봐도 깔끔하고, UX 이런 말 하죠. 유저 익스피리언스라 그래가지고 사용자가 경험에 의해서 하지도 않았지만 사용자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고 하니까는 너무 편한 거야. 그런 것까지 다 감안된 화면을 퍼블리싱 하게 되면, 그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퍼블리셔라고 해도 그 범접할 수 없는 레벨이죠. 네. 그리고 퍼블리싱이 싫어서, 퍼블리싱이 지긋지긋해서 프론트 개발을 하려는 사람은 없다. 그쵸. 퍼블리싱을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퍼블리싱이 지긋하다. 제가 얘기했듯이 퍼블리싱 잘 하시는 분은 지긋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거기에 또 재미를 느끼시는 분도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퍼블리셔에게 프론트 개발이란 전혀 다른 일이 아니라 내가 현재 하는 일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였군요. 그렇다면 프론트 개발이란 무엇일까? 퍼블리싱 플러스 UI 개발 플러스 미지의 무언가. 대충 자바스크립트를 엄청 많이 쓰던데, 이게 그러니까 프론트 개발을 모르는 퍼블리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퍼블리셔는 퍼블리싱 플러스 UI 개발이죠. UI 개발에 UX도 당연히 들어가죠. 옛날에는 UI라고 했죠.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했는데, 요즘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경험까지 들어가는 거죠. 네. 하지만 이 단어를 사용하는 주체는 퍼블리셔가 아니다. 그죠? 퍼블리셔는 코딩을 안 하죠. 여기서 말하는 코딩은 프로그래밍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사용자가 생각하는 프론트 개발, 직접 만들기보다는 누군가가 잘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개발자가 프론트 개발은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붙여넣기 한다 이거죠. 그래서 화면을 조합하듯 배치한 후 이벤트 핸들링을 통하여 데이터 입출력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부트스트랩은 어떻게 보면 개발자를 위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CSS에 대한 개념이 있긴 있지만 그걸로 정말 꾸밀 수가 없어. 창작을 못해. 화면을 배치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부트스트랩이라는 것만 이용하면 괜히 이뻐져. CSS도 안 넣었는데 색깔 배치도 잘 되고 음영도 되고 포인트가 포커싱이 됐더니 거의 딱 누가 봐도 포커싱 됐다는 걸 알 수 있게 색감이 화사하게 변하죠. 이런 게 다 돼요. 그래서 저는 부트스트랩은 개발자를 위한 스타일 시트, CSS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기반 사고를 한다는 것. 개발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 기반이 데이터가 중요하죠. 근데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 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면 백단이잖아요. 백단, 서버단, 백단, 백엔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냥 저희 풀스택 개발자들 SI 프로젝트에서 그냥 백단이라고 얘기해요. 백단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백단은 당연히 100%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화면이 UI 프론트 단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백단은 당연히 잘 되어 있는 거고, 프론트 엔드가 잘 되어 있으면 얼굴마담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얼굴마다 프론트 개발이 얼굴이잖아요. 얼굴만 잘 되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좋은 거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죠.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UI가 뭔가 배색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불편해 이런 말, UX가 개념이 빠져 있는 것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은 백단이 아무리 잘 완벽하게 돼 있어도 평가가 낮아지죠. 동적인 화면하고 동적인 화면은 자바스크립트 동적인 화면을 만드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적 페이지, 동적 페이지. 정적 페이지는 HTML 페이지, 동적 페이지는 저기 JSP, ASP, PHP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페이지가 아니라 화면이네요. 그러면 스크립트네요. 스크립트로 HTML 태그들을 막 가변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네, 둘은 이렇게 다릅니다. 퍼블리셔는 화면에 애니메이션이 있다. 개발자는 상황에 따라 화면에 나오는 데이터가 달라진다. 글쎄요. 상황에 따라 화면에 나오는 데이터가 달라진다. 이거는 데이터가 바인딩 된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바인딩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것 보고 동적 페이지다. 동적 페이지는 이걸 안 하고요. 자바스크립트로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SKT에서 구매 시스템을 하는데 견적 화면을 만들었어요. 견적이 12개인가 돼요. HTML 태그가 자바스크립트 다 포함해서 10,000라인은 그냥 넘어갔고요. 20,000라인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엄청난 그 11개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HTML을 케이스에 의해서 그 콤보박스 미리 뭐 전화면에서 이거는 뭘 구매한다라는 구매 양식이 있어요. 양식에 따라서 그 화면이 달리 그려지게 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에서 다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만 몇 달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동적 페이지, 그걸 동적 페이지라고 하죠. 아까 제가 동적 페이지라고 얘기했잖아요. 화면에 애니메이션 있는 거죠, 뭐 애니메이션. 근데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한 건 저희는 애니메이션을 그 개발자 레벨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안 해요. 그냥 바로 히든 디스플레이 넌, 디스플레이 땡땡 하면 다시 보이죠? 그런 처리를 하지 애니메이션 효과는 안 넣어요. 제가 한번 애니메이션 예전에 게시판에 한번 넣어본 적 있거든요. 조회 버튼 딱 누르면 데이터가 샥 뿌려지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그냥 장난 한번 했습니다. 이거 혹시 한번 보시고 괜찮으면 넣고 불편하시면 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10년 전 얘기네요. 네, jQuery 처음 나왔을 때 1.4 jQuery 1.3인가 4인가 그때였을 때, 초창기였죠. AJAX 처음 그때.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데이터가 바인딩 됐다고 하지, 저는 이거를 개발자가 이거를 동적 화면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두 직업의 작업 영역: 퍼블리싱, UI 개발, 데이터 바인딩. 그쵸, 아까 제가 프론트 개발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저희 경험이 있는데, UI에서 데이터를, 입력한 데이터를 넘기는 걸 해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결과를 받아요. 받는 걸 데이터를 바인딩을 해요. 그 작업까지 한 게 프론트 개발자. 네, 요거 했었네요, 제가. 이 둘은 사용하는 언어는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직업이며 지향하는 가치도가 다르다. 그쵸. 이미 퍼블리셔가 퍼블리싱 다 해놨어요. UI 다 꾸며놓은 상태예요. 거기서 진짜 데이터가 바인딩 되고 사용자가 봐야 할 부분의 영역이 퍼블리셔가 정해놓죠. 표준에 의해서. 나름 그 표준도 어마어마한 회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죠. 네, 개발자, 프론트 개발자는 그 부분만 핸들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UI 화면도 이미 퍼블리셔가 템플릿을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지금 업무 정의서가 넘어왔을 때, 화면 정의서가 넘어왔을 때 퍼블리셔가 만들어 놓은 여러 페이지 중에 제일 근접한 걸 가져다가 그걸 수정해요. 그래서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죠. 퍼블리셔가 하는 일이 정말 크거든요. 미리 예측해서 여러 화면들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퍼블리셔 입장에서 머리 엄청 아플 거예요. 창작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프론트 개발 영역의 인식, 퍼블리셔 주요 업무 영역의 개념적 기술적 확장, 개발자 전체 업무의 일부. 개발자의 임무에서는, 개발자 단에서는 프론트 당연히 일부죠. 백도 일부고 DB도 일부고 다 일부죠. 그런데 중요도 그래, 맞아요. 중요도 낮다고 생각해요. 노가다성 비전문적인 영역. 그렇죠. 근데 비전문적인 거는 아니다, 진짜.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개발자는 범접할 수 없는 레벨을 지닌 퍼블리셔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는 그것까지는 그건 감안 안 하고 얘기하신 거죠. 다른 사람이 해주면 땡큐. 아, 프론트 단을 아니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해주면 땡큐죠. 땡큐인데 결국은 끝까지 마무리는 개발자가 해야 돼요. 그 업무 워크플로우대로 잘 돌아가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최종적으로 데이터 바인딩 되게 백다까지 데이터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걸 어딘가에 뿌리려고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퍼블리셔가 그것까지 업무까지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의서대로만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화면에서도 엄청난 업무가 일어나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SI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ERP죠. 정말 복잡한 업무가 요구되는 페이지는 계속 그 개발자가 끝까지 핸들링을 다 해야 돼요. 수시로 요즘 비동기 통신이 있어서 수시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해서 또 처리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빨래도 애벌 빨래가 있잖아요. 초벌 빨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까지는 퍼블리셔 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네. 퍼블리셔의 경쟁력, 개발자에게 프론트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라는 것. 개발자에게 프론트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라는 것 하죠. 개발 영역을 절반으로 하라는 것은 개발 영역을 절반으로 자르는 행위다. 그러니까는 퍼블리셔가 안 하게 되면 개발자가 다 하게 돼서 아이고 저 일을 개발 영역 개발자 입장에서 프론트 개발을 퍼블리셔한테 하라고 하면은 자기 영역을 바로 자른다. 어쨌거나 그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 고객한테 개발을 마치고 오케이 사인 받는 거는 데이터가 잘 처리되고 원하는 대로 데이터 뿌려졌느냐까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 얘기했듯이 결국은 최종 그 페이지의 마무리는 개발자예요. 퍼블리셔가 아니에요. 네. 퍼블리셔는 마무리 전 단계까지예요. 그래서 그 화면에 대한 데이터가 똑바로 바인드 됐냐 안 됐냐는 개발자 책임이에요. 개발자가 책임하에 다 완수를 해야 돼요. 프론트 개발자가 되는 법.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건 다 해야 하는 건가요? 해야겠죠? 설마 백엔드 한 사람이 저 DB 다 했어요? 넘어와서 화면 자바스크립트 하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풀스택 개발자들은 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오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같은 직업이라 볼 수 없다. 그쵸. 그러니까는 저희 뭐 풀스택 말고 퍼블리셔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것까지만 하시죠. 그리고 동적인 페이지는 프론트 개발자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퍼블리셔는 레이아웃, 거의 레이아웃 중심이죠. 레이아웃에다가 약간의 자바스크립트에서 약간의 뭐 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프론트 개발자가 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직업 퍼블리셔, UI, 프론트 개발, AJAX, 데이터 바인딩, 백엔드 개발은 노드.js. 실질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백엔드는 그쵸, 백엔드 자바스크립트 있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하는 또 백엔드도 있어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해서 결국 그게 자바로 또 컨버전 돼가지고 또 변환돼가지고 처리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네, 그렇죠. 그리고 스크립터, 플래셔, 플래셔. 네.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프론트 개발 궁금증 2번. HTML, CSS에 비해 자바스크립트는 너무 어려워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HTML, CSS는 프로그래밍이 아니잖아요. 네. 자바스크립트부터가 이제 프로그래밍에 들어가는 거죠. 변수라는 개념도 있고, 루프문, 반복문, 조건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에 대한 요거 자바스크립트 할 줄 알면 C도 공부할 수 있고요. 자바도 공부할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자바는 아닌데 원래 이거 S 이거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아무튼 네,
자바스크립트가 자바는 아니고요. 두 개 자바스크립트 is not 자바입니다. 네. 이 말의 속뜻은 프로그래밍이 처음이라 어려워요. 그렇죠. 이 말인 거죠. 개발을 알지 못해요. 개발을 알지 못해요. 지송하고 못나서 미안해요. 모르겠어요. jQuery에 대한 오해. jQuery를 쓰면 쉬워요 라고 느낀다면 자바스크립트를 더 공부해야 함. jQuery를 쓰면 쉽죠. 왜냐면 코딩이 많이 줄어들어요.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간편해져요. 정말로 간편해지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잘한다면 자바스크립트를 쓰면 편해요. 그쵸? 편하죠. 네. 코드가 간결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오브젝트를 찾아요. 퍼블리셔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그 인풋 태그 있죠. 인풋 태그에 타입이 텍스트인 거가 있어요. 근데 그 텍스트가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A예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얘를 찾으려면은 name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id라고 할게요. id가 A예요. 그러면 get 도큐먼트에 폼 태그에 있는 name이 있어요. 그 name을 또 주고요. document.form name.get element by id. 근데 만약 id가 아니라 name이면 get elements by names name by name 해서 배열로 받게 돼 있어요. 또 이건 또 방금 거는 id는 하나의 변수로 받게 되어 있고 오브젝트로 받게 되어 있고 by name, by elements by name이라고 하면은 배열로 받아요. 그 오브젝트들을 이름이 똑같은 게 존재 가능하지만 id는 유니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jQuery 없이도 개발하지만 뭐 편하니까 쓰는 거임. 그러니까 옛날 좀 경력 있는 개발자들한테 많이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원래 자바스크립트로 쓰다가 그땐 자바스크립트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jQuery가 나오면서 jQuery를 공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와 편하다 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jQuery를 쓰면 편한데 이제는 자바스크립트하고 매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나중에 다시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백엔드에 노드.js다 라고 하면은 다시 공부를 해야겠죠. 아 노드.js에서도 jQuery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말 한다면 개발 지식이 있는 사람, 다른 언어는 이러이러하다, 자바스크립트는 이러이러해서 어렵다고 느낀다, 각 언어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 네, 여기는 제가 뭐 별 얘기 안 할게요. 즉 자바스크립트를 잘 하려면 개발을 할 줄 그쵸? 개발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개발이란 무엇인가? 데이터에 대한 이해, 데이터 어트리뷰트, 인풋 태그, 데이터 어트리뷰트, 태그의 어트리뷰트는 있죠. XML도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태그도 XML 형태죠. HTML도. 조건문을 사용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반복문, 조건문, 비유, CSS의 호버. 그렇죠. 이게 마우스가 올라간다면, 현재 게 액티브 하다면, 첫 번째 차일드이면 다 if 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노가다성 작업의 자동화. 제가 젠코딩이 뭔지 모르겠어요. 수납문을 사용한다. 저는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앞서 말한 세 가지는 모든 개발 언어의 기본적인 내용,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개발 시작 가능. 오, 그렇죠. 여기도 변수의 개념도 좀, 네. 함수와 객체는 그 다음에 공부하세요. 그쵸. 프로그래밍은 이제 함수와 객체. 네. 백엔드 개발을 배우는 게 좋을까요? 백엔드 개발을 배우는 것이 좋다. 프론트 개발은 결국 전체 개발의 일부,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높임, 커뮤니케이션에 도움. 프론트 개발 궁금증 넘버 4. Git. 얘는 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런트? 얘는 모르겠네요. Git은 몰라도 돼요. 알면 좋죠. 알면 엄청 좋은 거고요. 모르면 불편할 뿐이에요. 소스 이거 말고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CVS를 하는 것도 있고요. SVN이라는 것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형상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 관리라고 하니까 또 말이 어렵잖아요. 어느 형태의 상, 또 어느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둘 다. 형태를 근데 쉽게 얘기하면
소스 코드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처음에 배포를 했어요. 이 버전을 갖고 있어. 얘를 또 수정했어. 다시 배포해. 그러면은 버전 1, 버전 2가 되는 거예요. 다시 버전 2가 잘못 코딩 됐어요. 그러면은 버전 1로 다시 불러서 다시 롤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소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중 관리도 가능한 거죠. 배포 버전은 예를 들어서 3번 버전이 배포가 됐다. 그래서 4번 버전은 개발 버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버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알면은 엄청 편한데 이걸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업, 통째 백업 소스 파일을 올려놔야 돼. 현재 이 버전은 여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개발 버전을 뚝 떼어서 옆에다 넣어놔. 얘는 배포했어. 그리고 얘는 계속 개발해 가는 거야. 그리고 또 개발하다 또 요거 배포해. 요거는 B 업체 배포했어. 그리고 또 개발해. 근데 A 업체가 버그가 있네. 그건 또 어쨌거나 B 업체도 버그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A 업체 소스에 찾아서 수정하고, 원래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수정하고, 얘도 수정하고, 걔도 수정하고 해가지고 또 각각 배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로 관리하면은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 한 대에서도 그냥 그 소스 가지고 버전 관리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백엔드 개발은 배우는 것이 좋다. 배포와 협업을, 제가 방금 얘기한 게 배포 얘기잖아요. 배포와 협업을 위해 알면 좋지만 실제 프론트 개발을 하는데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렇죠. 이거 다 퍼블리셔하고 일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몰라요. 형상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USB로 받아가지고, 메일이나 USB로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다시 파일을 받아서 제가 형상 관리에다가 배포를 시키죠. 제가 그렇게 해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하죠. 물론 취업할 때 알면 도움이 된다. 방금 얘기한 거예요. 알면 좋죠. 몰라도 개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앵귤러.js, 리액트를 공부해야 하나요? 프론트 개발. 한번 생각해보세요. 프론트 개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어떻게 되면 프론트 엔드, 이거는 프론트 엔드 개발자한테 시킬까요? 이거는 풀스택 개발자가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개념이 쉽게 얘기하면 MVC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풀스택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프론트 백엔드를 이렇게 안 하고 클라이언트 단, 서버 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클라이언트 단이에요. 클라이언트 단인데 저거 굉장히 어렵게, 자바스크립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말하는 그 또 MVC 패턴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저기에. 그래서 저거는 쉽지 않아요. 리액트도 화면을 다 그려놓고 처리하는데 저것도 패턴을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면은 뭐 그러니까 스테이트 관리도 해야 되고, 뭐 클릭 이벤트와 뭐 값도 뭐 바꿔야 되고, 할 때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해서 한 번에 동시에 바뀌게 되고, 이거는 그냥 얘만 바꾸려고 하면 바뀌지 않게 처리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저걸 하려고 그러면, 리액트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저것도 노드.js까지 연결해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액트는 제가 볼 때는 프론트 엔드 개발하시는 분들이 마냥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백엔드까지 공부한다라는 각오로 해야지 되지, 결국 이렇게 되면 풀스택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론트 개발의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하고, 배우면 당장 취업에 도움, 프레임워크를 강조할수록 스타트업이나 신규 프로젝트, 그렇죠. 방금 얘기한 거 리액트나 앵귤러 요거를 알게 되면, 요즘에 뷰도 있어요. 요걸 알게 되면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가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사수가 없다. 혼자 독학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운 상태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면, 그러니까 중급 이상 고급 개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스타트업 가면은 날아다니죠. 다 할 줄 아니까. 근데 신입이나 초급 개발자가 갔다? 그러면 소스 코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구나. 소스 코드가 정말 길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걸 못 찾고 뭐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력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실력은 제자리 걸음이지 않을까. 멋진 사수가 있어야 돼요. 스타트업 가더라도.
신규 프로젝트, 이거는 어떤 뜻으로 한 건지. 아키텍트, 그렇죠. 아키텍트 이후에 퍼블리셔가 들어오죠. 근데 프론트 개발자가 프론트 퍼블리셔 일까지 하는 건가 본데요. 지금 이거는 큰 규모의 회사면 프레임워크 강조를 덜함. 뭐? 아마 이 강조를 덜 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앞에서 너무 잘 해놨어.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퍼블리셔랑 아키텍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연봉 장난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해놔서 그냥 기본만 할 줄 아는 사람이 가면 일을 다 할 수가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코더라 그러죠. 코더 실력만 돼도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프레임워크 몰라도 우리는 그냥 기본만 알면 돼 하고 다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프레임워크는 알아야 됩니다. 뭐가 됐든 유행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내용을 떠나서 개발자라고 하면 공부의 끝은 없어요.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공부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는 해야 될 거 있으면 다 해야 돼요. 정말로. 유행이 빠르기 때문에 깊게 파는 것보다 프론트 개발의 본질을, 뭐든 이게 프론트뿐만 아니에요. 백단도 마찬가지, DB도 마찬가지고 본질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본질을 모르면 그냥 그것만 하나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알면은 응용을 해가지고 다른 것까지, 하나를 하면 열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퍼블리싱으로 이해하는 프론트 개발. 자, 퍼블리싱, 이렇게, 퍼블리싱, 모르겠네요. 네. 게시판을 만들어 봅시다. 퍼블리싱, UI 개념, 시멘틱 마크업. 저 정말 시멘틱 마크업, 이거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책 사기에는 참 돈 아깝고, 그러네요. CSS 스타일링. 퍼블리싱 UI, 이거 정말 어려워요. 개발자 입장에서. 프론트 개발 개념, 게시판 제목, 데이터, 이게 만들어 봤어요. 만들었는데, 프론트 개념에서 퍼블리싱, 퍼블리싱은 뭐 스타일, 디자인을 그리고요. 프론트 개발자라면은, 이거, 샘플 게시판 이 양식을 퍼블리싱에서 받아왔다면, 하드코딩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하드코딩. 그걸 데이터 가져온 제목을 여기다가 받아서 여기다 뿌려주고요. 게시판 목록 데이터를 루프문에 의해서 반복을 해서 찍어주는 거죠. 10개면 10개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페이징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네. 요런 거. 멋있죠. 요거는 이제는 개발자는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죠. 퍼블리싱 플러스 UI 개발 개념 필요. 루프, 인덱스 이용. 이거 그냥 CSS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요거까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해야 하면 프로그래밍 해야 되지 않나?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까지는, 요런 거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요. 실제 업무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안 하거든요. 잘 모릅니다. 슬라이더를 만들어봅시다. 프론트 개발에서는 백엔드에서 사진 및 링크 주소 전송, 특정 상황에 따라 슬라이더가 안 보이거나 다른 위치에 나옴. 프론트 개념에서는 그치, 링크를 주면, 그쵸, 슬라이드에서 안 보이거나 다른 위치에 나옴. 말이 어렵네요. 결론, 퍼블리싱 공부하고 UI 공부하고 프론트를 공부해라. 그래서 영역을 확장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자. 프론트 개발했으면 이제는 서버 코드 배워야죠. 서버 코드 배우고 DB 배우고 DB 또 배우고 해서 풀스택 해야죠. 그죠? 그리고 혼자 사이트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야, 너 사이트 만들어? 야, 너 사이트 나 요번에 가게 하나 내려고 하는데 사이트 하나 만들어줘 하면 못 만들어주잖아요. 앞에밖에 못하니까. 결국 다 만들어야죠. 근데 웬만한 개발자들한테 사이트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질문. 퍼블리셔는 사라질 직업인가요? 퍼블리셔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개발자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죠. 아까 막 슬라이드 되는 거 그거 저 못해요. 저는 그것도 공부해야겠죠. 이미지 HTML 태그 그렇게까지 되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뭐 DI부터 자르는 거야 뭐야? 그거 잘 모르겠네요. 아이디어도 열심히 생각을 해야겠죠. 열심히 막 해서 수학 공식 넣어가지고 이게 딱 입체적으로 막 해서 막
뭐 축소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나하나 얘가 이만큼 줄었어 얘는 그 다음 거는 몇 퍼센트로 비율로 줄어들고 해가지고 딱 물결치듯이 딱 사라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이것만 하거든. UI 툴 없이 코드로 화면 전체를 구성하는 개발 방식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문가가 전업으로 해야 하는 작업. 인정. 반대로 묻겠습니다. 프론트 개발도 귀찮아하는 개발자가 퍼블리싱까지 모두 할 수 있을까요? 프론트 개발을 저 입장이네요. 개발자가 프론트 개발을 귀찮아한다고요? 귀찮아하지는 않아요. 퍼블리싱? 퍼블리싱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감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각. 미적 감각.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이쁘게 만들려고 해도 색깔이 우리 배색 이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 웹 디자인 기능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험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색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색채. 뭐 색깔 딱 보면은 이게 이거 이런 시험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웹사이트 디자인 좀 해보고 그림도 넣어보고 하려고 일러스트레이터도 배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레이터 이 책도 사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예전에 학원도 다녔고요. 예전에 좀 그렸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네요. 안 한지 지금 벌써 5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블리싱, 프론트 개발 모두 사용자와 만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더 좋은 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끝났나요?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개발자 입장에서 이 글을 딱 봤는데 약간 좀 이견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프론트 개발자와 퍼블리셔의 영역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자료여 가지고 제가 오늘 그 빼로님께 제가 이 자료 좀 쓰겠다고 이제 요청을 해서 그냥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